오늘 법정에 나온 전 경호처 간부의 입에서 중대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경호처에 권총을 준비하라 시켰고 총 한 번 쏘면 되지 않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권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쏴도 된다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국회에서 만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윤 전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해 케이블 타이와 철조망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과 15일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석방 여부가 걸린 보석신문에는 직접 출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재판부는 출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재판도 지난번과 같이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3차례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기물이 파손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압류 같은 방법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국회뿐 아니라 군과 경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기물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집계한 재산 피해 규모는 약 6,560만 원입니다. 다친 사람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손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공무원에게 독자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추후 책임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유 아파트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불법 계엄 당시 들어간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좀 지켜지고 시민들의 일상이 좀 침해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반헌법적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몰랐고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엄의 그날 대통령실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는 장면입니다. 특검은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의심합니다. 여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문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에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엔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모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밤 11시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을 나와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검찰총장, 출입국 본부장, 검찰과장,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하고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검사 파견과 출국 금지,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이미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안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걸로 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CCTV에 찍힌 장면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위법한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선 기름은 안 나오고 의혹만 계속 나옵니다. 지난해 발표 뒤 시추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안전성 검토를 맡기면서 인근 지진 현황을 표시한 지도에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를 채굴하겠다는 말에 포항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걱정이 나왔습니다. 자연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서 지하 응력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석유나 가스 개발 활동으로 촉발된 지진이 보고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지진 대응 TF를 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맡겼습니다. 지난해 9월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2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최대 규모는 5.1. 특히 2008년 발생한 규모 2.5 지진은 시추 예정지로부터 불과 1.7km 떨어진 곳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 측이 그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추 예정지 바로 옆에 지진 발생 사례가 그림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석유공사가 이거를 그림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수정 요구에 연구원이 난색을 표하며 연구 용역은 중단됐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자체 조사에 외국 전문가 자문을 더해 별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추가 진행되던 기간에 난 규모 2.0부터 3.8까지 총 16건만 담겼습니다. 시추 예정지 인근에서 났던 지진 사례는 자연스레 제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보고서 수정 요구에 대해 3사 시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했기 때문에 전체 지진을 검토한 연구원과 이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원희 의원은 대왕고래 시추 승인을 목적으로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건 아닌지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연휴 직전 3,500 돌파, 연휴 직후 3,600 돌파로 코스피의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원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긴 연휴 끝 8일 만에 개장한 증시에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3,600선을 뚫고 3,610.6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휴 직전 3,500선을 돌파한 뒤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또 신기록을 쓴 겁니다. 장중 최고가는 3,617.86으로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들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반도체에 관련된 기대, 정책적 개선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 8% 넘게 올라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연휴 기간 오픈 AI와 엔비디아 등 미국에서 벌어진 AI 관련 대규모 투자들이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대거 증시로 흘러들었지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낮 거래를 1,421원으로 마치며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탄핵 전국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4월 말 수준까지 오른 겁니다. 전례 없는 증시 호황에도 원화 가치가 급락한 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미 관세 협상 영향이 큽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일본의 정치 불안과 유럽 재정 위기 우려로 달러화 가치가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자체는 대내적 요인보다는 사실은 엔화 환율이라든지 유로화의 어떤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당시와 지금의 원화 환율의 어떤 성격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여기다 이달 예정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여부도
환율 향방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